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어제 이메일을 좀 받았습니다. 서울대학은 예전에 한번 제가 분석을 했던 것을 기억이 나는데 영상에 자료가 남지는 않았네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새롭게 현재 위치와 왜 이런 모습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하락이 크게 났는데 뭐 어떤 뭐 악재가 있었는지 그것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 뭐 뉴스라든지 공시 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보지 않고요. 뭐 이미 하락한 상태이고 악재가 있던 없던 떨어지면 그 떨어진 자리에서 그냥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악재가 있으면 더 하락, 악재가 없으면 올라간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게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그게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재가 있어도 그 악재다라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와야,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는 이런 모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지금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을 좀 볼게요. 수급을 보면 자, 지금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매도를 한 걸까요? 개인들이?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 손절이 나간 게 아닌가. 지금 계속 이렇게 물론 중간중간 익절을 했는지 글쎄요, 익절이겠죠? 네, 익절을 잘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익절하기에는 물량이 약간 좀 그러긴 한데 어찌됐든 일단 손절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그 물량, 자, 그 물량을 누가 프로그램 쪽에서 받아줬다. 이것은 이 단순한 캔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오일선 이탈에 대한 기준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저는 적용이 됐다. 누가 프로그램 쪽에서 인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순간 하락을, 그러니까 갑자기 급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식이 제가 봤을 땐 적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량을 던진 물량을 프로그램 쪽에서 받아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는 것은 순간 빠졌을 때의 기술적 반등,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한 프로그램 쪽에서는 인식을 했다라는 것은 이 자리가 중요하다. 제가 오일선 이탈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는 위치도 거의 이런 위치예요. 그러면 내일 중요한데, 자, 일단 큰 그림을 좀 먼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월봉상의 위치를 보시면 저는 다시 아까 말씀드리지만 뭐 뭐 뉴스, 공시, 뭐 악재, 호재 그걸 떠나서 큰 그림으로 보면 딱 저항이에요. 저항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 어떤 악재가 있던 상관없이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그냥 순간 매도 물량이 나온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 빨리 하락을 했을 뿐이지만 조금씩 빠지던 어제 오늘처럼 확 빠지던 빠지는 자리는 맞다. 그러니까 저항 자리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자리는 지금 보시면 자, 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렸죠.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이 부분이 꼬리가 달렸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 연장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이런 자리죠.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돌파 이후에 밀리고 돌파 이후에 밀리고 밀리고 돌파하고 밀리는 과정이죠. 그런데 밀리는 과정이지만 이 돌파를 했을 때에 이미 강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저항 자리까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 1차적인 저항자리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라인대가 될 수 있다. 여기든 이 위쪽이든 이 근처에서는 지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월봉상에서도 봐도 월봉상에서 돌파 상승 나오고 나서 봐도 예, 프로그램 쪽에서도 지금 지지가 돼야 되는 구간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구나. 아까 일봉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예, 그 내용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봉상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일봉상. 자, 그럼 주봉에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짐작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다 이해는 뭐 되시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봉에서 한번 보시면 자,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5선 주봉에서 5선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딱 찍고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기술적인 반등 또는 기술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자리 우리도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어떤 내용이죠? 주봉상에서 5선을 터치를 한다. 그런 기준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신다라고 해도 자, 5선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한다, 터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위치를 그쵸 지켜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 자, 이 두 개의 캔들, 이 두 개의 캔들 갭이 있죠. 이 박스가 중요합니다. 이 박스가 중요해요. 그래서는 이 5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무시할 수는 없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캔들 분석을 하니까 캔들로만 봤을 때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이 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더라.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종목들 많이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켜주는 게 좋고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 상승을 시켜줬던 꼬리를 달고 상승시켜줬던 이때 거래량이 이만큼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수요일이죠. 자, 수요일 맞나요? 주식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수요일 1, 2, 3거래이죠. 3거래 일인데 저번 주의 거래량을 자, 오늘 뛰어넘었습니다. 적은 거래량이 아니죠. 그러면서 파동을 크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됐느냐? 밀리면 문제죠. 당연히. 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끌어올려서 꼬리를 길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을 길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강한 저항이 돼요. 그래서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내일은 약간 주봉이든 뭐 일봉이든 다시 이따 일봉으로 가보겠지만 지금 주봉에서도 보시면 아까 월봉에서도 제가 큰 그림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저항. 자, 그리고 여기도 나오네요. 제가 여기 갭을 말씀드렸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 갭 보이십니까? 여기. 자,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나 여기? 여기에요. 자, 따라가 보면 다 저항이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 못했기 때문에 자, 돌파가 아니라 밀렸죠. 자, 여기 보시면 빠지죠. 그럼 이게 저항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죠? 우회요, 우회. 우회 있어요, 우회. 어디 우회? 여기 기준 우회. 여기는 빠졌기 때문에 저항이죠. 여기는 어디 우회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봉과 월봉상에서의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는 빠지는 건 맞다.
하지만 지지가 안 되면 무너진다. 그러면 어떻게? 똑같아요.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내일이 상당히 중요하죠. 내일 올라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지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게 얘네가 세력이 있다든지 큰 손이 있다든지 또는 많은 물량들이 여기는 지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일 올릴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뭐 분석을 떠나서 자, 아유, 볼게요. 지금 시간에 어떤지 일단 보겠습니다. 전 안 봤거든요. 네, 좀 밀린 상태죠. 근데 뭐 0.4%의 이 정도 거래량이면 뭐 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내일 뭐 바로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갭상승으로. 그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물론 이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은 갭이든 뭐든 상관없이 조금 밀렸다 시작을 하더라도 올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 다음에 다음 자리를 봐야 될 게 뭐죠? 그렇죠. 21선이죠. 21선 터치 또는 21선 깨지면 어디 다음 자리를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이 들어온 이유 또는 이 자리를 이렇게 꼬리를 만들어줬던 이유 그 다음에 윗꼬리가 생겼던 이유가 확실하게 보여진다. 돌파가 못했던 것도 저항에 대한 부분, 꼬리가 생기는 것도 지지가 되는 자리. 네,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정말 내일이 중요하니까 내일 잘 확인하시고 내일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상승도 상승이지만 지지를 못하면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어떨까. 물론 이건 제 얘기일 뿐입니다. 각자 이제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종목을 저 위에서 매수해서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 말씀을 올려드리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